두 번 출근하는 여자들 워킹맘 수다회. 안녕하세요. 아침엔 일터로 저녁엔 집으로 두 번 출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정의 달 이제 5월이었잖아요. 많은 지출이 있었고 많은 행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기타 등등 행사들이 있어서 좀 정신없게 보낸 것 같아요. 정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5월이 한참 날이 참 좋을 때도 많았고 물론 뭐 비도 오기도 했지만 나들이도 잘 다녀오고 그래도 저도 5월달 가정의 달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바쁘게 뭐 지냈던 것 같긴 해요. 특별히 저희 요 사이에 저희 팟캐스트가 오픈이 됐잖아요. 네, 어떠세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좀 쑥스러웠는데 또 알리다 보니까 반응도 네, 좀 기대가 되고 또 이런 걸 한다고 축하한다라는 멘트를 또 받기도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 남편이 대뜸 퇴근을 하자마자 대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꼭 듣고 싶은 말로 대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네, 멋지시네요, 진짜. 해줘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앞에만 들은 게 아니고 끝까지 그러게요. 그럼요, 다 들어야죠. 듣고 또 응원을 또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정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 한 번 알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렸는데 이제 한 친구가 또 들었나 봐요, 1편을. 그래서 저희의 그때 어떤 야망 얘기했었잖아요. 뭐 워킹맘 토크쇼를 하겠다. 뭐 구독자 2만 명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구독자 2만 명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카톡을 좀 보내준 친구도 있었고 가족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주말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한 반절은 듣고 반절을 좀 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워킹맘 수다에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딱 트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도 같이 들으면서 엄마 목소리 요거다 하면서 같이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후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속리산 놀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약간 저희 남편의 부부 커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나 팟캐스트 시작했어라고 얘기했더니 언니 저도 팟캐스트 했었어요라고 하면서 너무 반갑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영화 컨텐츠로 좀 꽤 오래 했었고 한 20위 정도 순위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약간 팁 같은 것도 조금 알려주고 좋네요. 엄청 열렬한 응원을 받고 와서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20위. 20위. 꿈 같은 순위네요. 그죠? 네. 저희 집도 뭐 저희 남편이 처음에 딱 듣고 막 주변에 막 알려주고 자기가 이제 구독자 늘리는데 한몫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어제 저희 같이 일했던 팀원들 2명 만났는데 저희 셋을 다 아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잘 들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근데 되게 소소하게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니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면 막 토크 콘서트도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막 구독자 2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들 야망 있다 이런 이야기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잘 듣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 야망이란 말이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느낄 수 있는 열정의 다른 말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 뭐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 사실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또는 뭐 집에서도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게 사실 야망이 없는 사람들이면 쉽지가 않은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에 또 야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게 되게 다르게 들리긴 하네요. 네, 저희가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사실 그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작은 도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다 오프라인 상에서만 뭔가 과정도 만들어보고 과정도 진행해보고 하다가 이 온라인 상에서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또 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네. 이제 올리는 방법도 좀 배우고 또 온라인상의 수치도 좀 같이 보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게 소소한 전 재미였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럼 오늘 한번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워킹맘의 회의 이렇게 잡아봤어요. 회의 시간, 뭐 회의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생산성이 없는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뭐 사실 비단 워킹맘뿐만은 아니고 네. 모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회의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하고 네. 몸은 있으나 마음은 없고. 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회의는 했는데 결론은 없고. 직장인들 숙제 같은 것 같아요. 음. 네. 정혜님 어떠세요? 저는 회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뭐 일적으로도 있고 아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도 걸리는 에피소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약속이잖아요. 그 회의라는 게 시간이. 근데 이제 아침에 애들 등원 준비하다가 이제 지각하게 되면서 늘 죄송하게 그 회의실 문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던 막 그런 것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의 업무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으나 팀원들의 그 팀 채널, 온라인 채널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챙기랴, 회의에 집중하랴, 맞아. 갑자기 뭐 고객사 전화 오고 이제 이러면은 분명 나는 회의실 안에 앉아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가 약간 뭐 그런 회의감이 좀 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화상회의 막 처음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앉아서 말을 하는데 화면으로 막 사람들 얼굴 보이고 요새는 그게 너무 익숙한데 네. 그래서 꼭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도 이제 아이가 집에 있는 분들은 꼭 그 화면에 아이들이 한 번씩 노출이 됐었죠. 노출이 되고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워킹맘의 회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수다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 네. 워킹맘 찐수다의 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사연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인분들 통해가지고 좀 사연을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내주신 사연은 38살 워킹맘께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팀에서 일하는 38살 워킹맘입니다. 8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 제 고민은 회의 준비와 집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주간 실적 점검과 계획 회의가 있는데요. 요새 회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못한 채 회의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회의 주제에 대한 질문에 가끔 대답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의 중에 집중을 하기도 어려울 때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좀 생산성 없이 앉아있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어린이집에서 부재중 전화가 뜨기만 해도 불안해서 회의에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내가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건가?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요. 늘 시간에 쫓기고 허덕이는 것 같고요. 워킹맘이라면 다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의에 더 잘 집중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익숙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공감되세요? 저는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짠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워킹맘이라서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네. 직장인들이 네, 마주하는 맞아요. 네네네. 상황이죠. 요즘에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이 집중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듣다가 휙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평균 듣는 시간을 맞아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듣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이 집중력은 사실 모든 현대인들의 요즘에 또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한 걸 보니까 여성들이 특히나 워킹맘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작업 전환이라고 하죠. 뭔가 과제를 하다가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전환의 횟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은 30-40회 정도 하루에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워킹맘은 50회에서 70회 평균적으로 전환을 한대요. 인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블라인드에서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신 글을 한번 보니까 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뭐 업무 리스트를 1부터 9까지 떠올려 보자. 아, 보람차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밑에 애 단원 평가가 있었네. 내일은 꼭 숙제를 끝까지 시켜보자. 뭐 저녁은 뭘 먹일까. 그리고 숙제 잔소리 그만해야지. 퇴근하고 남편이랑 맥주도 한잔 해야지. 뭐 어머니 생신이네. 아빠 칠순이 언제였더라. 뭐 관리비 자동이체 바꿔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가.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워킹맘을 떠나서 누구나 더 경험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워킹맘들은 이런 인지적 부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려면 이제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미팅에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일하다가 어린이집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그걸 놓쳤을 때 그 불안함. 예,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아픈가? 뭐가 사고가 났나? 그쵸,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당장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은 거기 핸드폰으로 온통 가 있는데 이제 몸만 앉아 있는 거죠, 회의실에. 약간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름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진짜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 진짜 안 될 때는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가 준비 안 된 게 들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더 부담이 그래서 되는 굉장히 빠른 손으로 이제 지난 회의록과 자료들을 막 긁어와서 이제 약간 임기응변 하듯이 했던 경우도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니까 네. 더 기록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내가 그 기록을 어디 했더라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군가는 그 회의를 준비했을 텐데 네. 내가 기억을 못하면 맞아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준비하고 집중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예, 조금 뭐 일하시면서 그랬던 어떤 조언들이 있으면 어떤 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중력 자체가 요즘에 평균적으로 뭐 몇 분이나 집중한다 이런 뭐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일을 할 때 몇 분 정도씩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끊기지 않고. 한 번에 그래도 한 20분? 20분. 음. 정희님은요? 저는 40분, 50분? 그래도 40분, 1시간 정도는 확 집중할 때는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제 몰입의 경험을 하면 뭐 4, 50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에 이제 뭔가 일을 할 때도 톡 오죠. 맞아요. 메일 오죠. 네. 핸드폰에서 끊임없는 이제 알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3분에서 15분 또 바짝 집중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워낙에 챙길 것들이 많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개인적으로 간단한 팁은 회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 막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집에 가 있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에 가 있기도 하는데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뭐 작은 스킬이지만 요즘에 뭐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맞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멈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감각에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간단하게 보면 뭐 그런 거죠. 손톱에 이렇게 작게 거스름이 나면 아프거든요. 아프면 다른 걸 좀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뭐 일상에서 그런 아픔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감각 중에 가장 편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떠도는 생각들을 좀 현재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뭐 움직이고 있는 호흡 자체에 짧게 뭐 몇 초라도 집중을 하면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정리가 되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이 지금 말씀 주신 어떤 호흡, 숨 관련해서 저희가 이따 뒷 파트에서 네네네네. 조금 더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래도 조금 그 시간 5분 전에 몸이 가 있는 거 그러면
그래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이게 음. 막 직전에 막 1분, 2분 전에 그냥 문 딱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5분 전에 먼저 공간에 가서 앉아 있고 뭐 바로 회의 준비를 하진 않더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정신 없다가도 5분 정도의 약간 텀을 조금 만드시는 거 그것도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방법 썼었는데 저도 이렇게 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3시에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2시 59분까지 그 앞전 일을 막 하다가 맞아. 가는 경우가 꽤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자꾸 밀리는 거죠. 전에 일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다음 회의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냥 막 허덕이면서 막 가니까 그래서 썼던 방법이 요새는 캘린더 기능이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알람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알람이 뜨게끔 그 캘린더에서 알람이 뜨게 하면 10분 전에 무조건 저도 일어났어요. 하던 일 덮고. 네네네. 일단은 어차피 지금 마무리 못할 거고 여기서 그치, 10분 더 그치. 쓴다 해도 그래서 마무리하고 회의실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의 자료를 이제 그때 한번 더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잠깐 사무실 조금 나가가지고 조금 환기 한번 시키고 저를 네, 한번 조금 진짜 한 1, 2분만 조금 걷고 들어와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방법도 저한테 조금 유용했던 것 같아요. 보영님 말씀 주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랑 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예, 몸을 만들거나 뭐 네. 약간 마음을 만들거나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회의를 좀 걸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너무 회의가 많고 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뭐 리더라서 들어오고 네. 뭐 관련자라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거를 조금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네. 또 안목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고요. 어찌 보면 저는 좀 역량이자 능력인 네.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거절. 네. 끝나고 회의록만 참고하겠다. 뭐 이런 회의도 있을 수가 네네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협업을 좀 많이 하는 회사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소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꼭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 내가 꼭 들어왔어야 할까라고 생각드는 또 회의들이 있다 보니 예전에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가 뭐 연달아서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민정님은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굳이 맞아요. 이 회의에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는 회의실에 앉아 있고 그 팀원들 매일해서 피디님 오늘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못 나오시네요. 언제 나오세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지금 말씀 주신 거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경우에 회의의 퀄리티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에너지가 뒤로 갈수록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일, 지금 저희 회원님들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미팅 들어가면 초반에 왜 그 미팅 취지와 오늘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거는 내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고 여기는 내가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나와도 될 것 같다. 양해를 구하고 나온 적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뭐 스케줄이 막 몰릴 때는 그런 걸 좀 취사 선택 잘 하셔서 네. 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맞아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희의 조금 이런 경험의 나눔이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네. 근데 뭐 비단 회의가 뭐 워킹맘의 어떤 전유물 같은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아마 모든 직장인들의 다 숙제일 것 같긴 한데 또 특히나 워킹맘 분들이 이런 회의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거 말고 더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혹시 좀 떠오르는 사건들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죠. 어떤 거예요? 네, 제가 고객사 이제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2번 아이 2번이 하교를 한 시간 부재중 전화가 3번이나 온 거예요. 앞에 담당자분께서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마음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보다. 뭐 하교하다가 무슨 뭐 다쳤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 있어? 왜?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집에 와이파이 안 돼. 그때 사실 3번이나. 그때 사실 약간 욱하고 올라왔어요. 저 되게 막 심각한 일이 터진 줄 알았는데 물론 중학생의 아이의 관점에서 와이파이는 너무나 심각한 중요하지. 급하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아. 네,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제 같이 그때 사실 정희님 저 같이 일할 때긴 한데 지금 저는 떠오르는 거는 아침에 학교에 큰아이 학교에서 전화 받고 오후에 둘째 학교에서 전화 받았던 날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회의하다가 이렇게 저는 경기도 살고 있으니까 031이 잘 뜰 일이 없는데 그런 게 뜨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끔 양해를 구하고 회의 중에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마침 그 해에 저희 큰아이는 사춘기로 둘째 아이는 친구 문제로 그 해가 힘들었던 한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큰아이가 학교에서 좀 적응이 힘들다는 전화를 받았고 오후에는 둘째 아이 선생님한테서 아이와 싸웠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날 너무 네, 힘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첫 아이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나름 견뎠는데 둘째 딱 그걸 받는 순간 그때가 정말 딱 회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제 031 좀 쎄하니까 제가 받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한참 통화했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정희님도 계셨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감정인지 느껴집니다. 진짜 그때 그렇게 말했던. 네. 그래서 진짜 회의를 중단하고 저희가 들어가시라 했어요. 빨리 어차피 집중이 힘들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그 상황 이해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일단 접고 갔죠. 근데 뭐 이렇지 않은 회사들이 사실 또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만 애 키워봤냐, 나도 애 맞아. 키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 민정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 가는 게 요즘에 폰포비아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업무적인 건 이메일로 오고 또는 뭐 가까운 사람들은 뭐 톡으로 많이 맞아요. 이제 보내시니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온다. 이런 되게 거가 큰일 약간 같아요. 뭔가 이슈가 있구나. 좋은 일은 연결되는 아니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워킹맘들은 뭐 지역 번호가 적힌 걸 온다. 그럼 광고 아니면 뭔가 일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이제 무음 상태로 만들거나 이제 환경을 좀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제 주의가 가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정희님은 어떠세요? 혹시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첫째가 좀 어린이집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회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 픽업을 갈 수가 없고 회의는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SOS를 쳤죠. 남편한테는. 남편도 그때 사실은 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남편이 끊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좀 멀리서 이제 출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차가 계속 막혔겠죠? 하니까 이제 보통 아이를 늦어도 6시에는 어린이집이니까 좀 픽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6시 반 7시까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갔더니 이제 한 5층짜리 건물인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지하 1층 강당에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강당에 그 이렇게 연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아이랑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둘이 가방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어. 갈 준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니까요. 네, 둘 다 이제 퇴근할 준비를 거기서 앉아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떠오르고 그때가 좀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도. 첫째 아이가 그렇게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그 일에 대한 상황과 그 아이는 사실은 알지는 못할 거고 그냥 언제 오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의라는 게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회의는 보통 항상 계획보다 늘어지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참 교육도 많이 요청받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회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내부에서 나름 막 리서치도 해가지고 효과적인 회의,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나름의 그라운드 룰도 막 만들고 뽑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회의 잡는 거, 뭐 장소도 겹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시간도 잘 쓰는 시간도, 거.
하지만 이제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네. 분명 우리는 1시간을 약속했지만 막 2시간, 3시간. 1시간 네. 반, 2시간 그냥 넘어가니까. 네. 어쨌든 일이라는 게 성과가 나오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마음먹은 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에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어두운 데서 선생님과 저도.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슬프게 상상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엄마. 근데 그러게요. 네. 아이도 짠하고 그 선생님도 짠하고. 그렇죠. 네. 그 선생님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1시간을 이미 나는 오버워킹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저는 회의하면서 재밌었던 경험도 저는 조금 있긴 있어요. 회의하면서 나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기획 같은 거 할 때 물론 답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파파파팍 하면서 아이디어 막 쏟아낼 때가 네. 그런 타이밍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완전히 그 회의에 좀 몰입하면서 뭔가 되게 오늘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한 건 했다. 뭔가 한 단계 나아갔다. 뭔가 진보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막 회의를 애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좀 좋은 뭐랄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조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일단 회의할 때 저도 이렇게 뭐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좋았던 경험 떠올려 보면 그것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영역에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또 뭔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네.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약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동저의 양면과 같은. 네. 그렇죠. 네. 버릴 수는 없지만 버리고 싶은. 적게 하고 싶은. 좀 덜 하고 싶은. 네. 늘 말은 뭐 이런 일 안 하고 싶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그리운 것 같아요. 내 네. 전문 영역을 갖고 또 일에 몰입하는 내 모습도 되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된 회의를 통해서는 또 그렇게 한 작게라도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하시니까 네.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아까 그 하버드대 연구 관련해서 어쨌든 워킹맘이 이런 작업 전환율이 일반인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소모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경험도 나눠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조금 잘 이 시간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또 워킹맘 에너지 루틴에서 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워킹맘 에너지 루틴은 10초 숨 고르기입니다. 숨 고르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숨쉬기도 되지만 저는 그 숨 고르기라는 말이 뭔가 한 템포 조금 정돈을 하고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숨 고르기라고 해봤고 뭐 저희 방금도 조금 얘기해봤지만 회의할 때 그 연속되는 회의들 계속 이어지잖아요. 회의가. 그리고 길어지고 답이 안 나오는 회의까지 굉장히 좀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회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회의 시작 전에, 그러니까 전 회의나 아니면 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딱 그 시작 전이나 아니면 회의하다가도 중간에 잠깐 저희 쉬었다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좀 쉴 때 있잖아요. 네, 5분에서 네, 10분 정도. 그때 딱 10초만 크게 호흡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은 저희가 이제 마음 챙김의 개념에서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마음 챙김의 개념을 보영님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챙김이라는 정의를 뭐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보면 뭐 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린다. 생각과 감정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재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에게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이제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순간에 내 감각에 충실하게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짧지만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면 조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되 가끔 어떤 분들이 뭐 복식 호흡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되 내 호흡에 대한 감각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그럼요. 준비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 그러니까 이 루틴이 전 한숨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한숨 쉬고 이게 음. 아니라 뭔가 그냥 나한테 큰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한숨 쉬면 조만한 게 한숨 쉰다고. 사실 이제 호흡 자체가 이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네.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이제 네. 한숨을 쉬는 건데 그걸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냥 나 자체 주의 집중하는 방법으로 네, 호흡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숨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회의하고 나면 저희 예전 회사의 대표님이랑 이제 회의를 하고 나면 제가 한숨을 좀 자주 쉬었었거든요. 제 대표님 맨날 빨리 두 숨 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지금 떠오르긴 합니다. 네. 한숨과 두 숨은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10초 정도만 뇌 브레이크를 약간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숫자를 세볼 테니까 5초 동안 한번 크게 들이쉬고 5초 동안 한번 내쉬어 보시는 겁니다. 네네. 시작해 볼게요. 자,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세요? 약간 멈춤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호흡의 속도와 조금 조금 네네네. 길게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그 내가 막 달리면서 일하는 느낌을 잠깐 멈춰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조금 긴장감이나 약간의 조금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하고 뭔가 내가 조금 새롭게 좀 재정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고. 그래서 10초를 해보시고 사실 10초를 제한 드린 것도 원래는 보통 마음챙김에서는 호흡하는 훈련 같은 거 할 때 최소한 3분, 뭐 5분 이렇게 하는데 일할 때는 그 3분, 5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10초만 한번 하다 보면 이제 큰 한숨 했다가 그 다음에 두 숨, 세 숨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본인이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구나 라면서 약간 루틴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난이도로 설정을 했으니까 네. 10초 숨 고르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들으시는 회원님들도 좀 좀 따라서 같이 10초를 잠깐 이 숨고르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 한 번 더 주시면 저희 네네네.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해보니까 약간 감질맛 나던데 한 두세 번 해봐도 두세 번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어떠세요? 폐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들이쉬니까 이게 이렇게 팽창되고 또 수축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민정님은? 저는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숨이 이렇게 따뜻한 그 느낌이 조금 나서 네. 거기에 조금 집중해봤던 것 같아요. 뭐 혹시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뭐 무슨 얘기야? 뭐가 일반 따뜻하다는 호흡이랑.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면 잡생각이 좀 사라지고 네. 조금 차분해지는 걸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정님은 이렇게 회의 전에 숨 고르기를 좀 몇 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다루는 컨텐츠가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항상 파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받는 사람이. 네, 아무것도 이제 모를 때 이제 마음챙김 개념 듣고 저도 3분에서 5분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리더 하면서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저는 무엇보다 약간 끊어주는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는 뭐 아마 대부분도 일하시는 분들은 그날 스케줄 다 점검하시니까 점검 바로 딱 그 PC 키고 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시간 타이머 이렇게 지금은 정혜님이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초를 세주셨는데 그거는 원하는 타이머를 할 수가 있어요 앱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분 정도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조금 그 시간에 나 좀 차분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조금 여유롭게 캘린더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하루 종일 회의가 있는 날은 네. 특히 좀 유용했어요. 이게
보통 회의가 연달아 있게 되면 저희가 뭐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회의에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가 사실 그 다음 회의까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한번 하면 약간 끊어가는 효과? 아, 그래. 이제 다음 회의에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마음도 좀 다잡게 되고. 뇌도 아까 브레이크 걸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잠깐 쉬는 느낌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일하면서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10초 숨 고르기가 물론 일터에서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저는 집에서 하셔도 효과 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쓰면 때면은 좋을까요? 이제 뭐 아이들이 엄청난 일들을 막 저지르잖아요. 이 엄마들을 괴롭히고 엄마를 화를 나게 만드는 순간들이 꽤 많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빽 하고 이제 소리 지르는 순간이 사실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숨 한번 쉬자라고 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뭔가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숨 한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한번 지를 거를 조금 덜 지르게 돼요. 빽 지르지 않고. 네네, 빽 안 지르고 그 사실 소리를 지른다는 건 제 감정이 확 실리는 그쵸, 거잖아요. 저의 짜증이나 화가 그게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면 그냥 그 상황을 애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됐다. 너는 빨리 이거 갖고 와라. 뭐 물티슈 뭘 엎었어. 그러면 이제 너 빨리 물티슈 갖고 와라. 엄마 지금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엄마 한숨 쉰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코로 숨 쉬어야 돼. 입으로 크게 숨 쉬면 애들이 이제 한숨 쉬는 줄 알고 엄마 맨날 한숨 쉰다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애들한테 가는 그런 뾰족함? 그러니까 저의 예민함이 조금 가라앉아지는 거는 조금 있어서 집에서 조금 해보셔도 좀 유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되게 실용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바쁘기도 하지만 요 정도 시간은 낼 수가 있잖아요. 10초. 네. 근데 요즘에 뭐 명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제 마음챙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의사항으로 너무 심각한 이슈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길게 뭐 명상이나 이런 걸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오히려 있겠네요. 거기에 네. 빠지게 된다라는 주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시간이라면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고 네네. 또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 리프레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그 회의 상황에서 또 집에서도 네.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하니까 좋으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번 시킨 적이 있거든요. 숨 고르기. 네. 첫째는 여자아이는 나름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면 해보려고 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남자아이는 안 되더라고요. 자, 막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아이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안 되면 엄청 짜증을 내는 그 약간 그 적응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뭔가 운동을 배울 때 배드민턴을 칠 때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한참 제가 이거를 하고 있을 때라서 자, 엄마 따라서 숨 한번 쉬자.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 갑자기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또 약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때는 막 너무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름 되게 크게 숨을 쉬더라고요. 뭔가를 하기 전에. 네. 알고 있으니까. 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걸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저희 회원님들 먼저 한번 써보시고 아이들한테도 맞습니다. 한번 10초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한번 추천해 주셔도 같이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마음챙김 뭐 호흡의 개념을 몰라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조카를 보러 갔다가 호주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 충격을 제대로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3분의 1은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너무 발랄하고 우리나라처럼 막 뭘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좋게 얘기하면 발랄하고 뭐 다르게 본다면 약간 산만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하면서 막 교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외국인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더니 네. 어깨를 이렇게 잡고
자, 숨 쉬어. 어. 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되게 트레이닝 되어 있는 거예요. 어깨를 선생님이 잡고 선생님이 앞에서 마주서서 보고 있을 때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초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 차분해져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약간 그런 효과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아이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호흡해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자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자 엄마 손 잡고 자 잠깐 숨 쉬어보자. 요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팁입니다. 네. 저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첫째 아이가 약간 감정이 갑자기 확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억울했어 본인이. 억울하게 아빠한테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아이들 꺽꺽거리면서 울 때 있잖아요. 본인 억울한 것도 못 감정에 참지. 완전 휩싸여서 막 울 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때 첫째한테 엄마 따라서 숨 쉬어 하면서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숨을 좀 고르게 하니까 초반에는 못 따라가요. 이 울음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조금 세주니까 이제 거기에 호흡의 이제 속도와 리듬에 맞추면서 이제 좀 진정을 조금 시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조금 약간 긴급 응급 키트처럼 좋네요. 약간 써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팁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힘든 건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 맞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 하고 있어야 쉴 때 정말 이렇게 긴급하게 쓸 수 있을 때도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회의 시간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워킹맘의 회의라는 주제를 갖고 사연도 들어보고 저희 뭐 에피소드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막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이 조금 잘 준비돼서 회원님께 좀 도움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또 코칭 질문, 셀프 코칭 질문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오늘 소개해 주셨던 에너지 루틴도 좀 떠오르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다음번 회의 때 나는 회의 때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은지 좀 질문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워킹맘 하면 약간 뭐 고군분투, 동동거리고 막 정신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회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나의 모습은? 이라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저는 질문 주시니까 온전히 그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나. 네. 그래서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회의를 하면서도 메일창을 켠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소식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거나 알람에 지금 바로 답신을 하고 싶은 그런 게 막 있잖아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그쵸. 그 알람 메시지에 그거는 잠시 약간 좀 접고 지금 나에게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좀 집중하는 거. 그래서 뭔가 그 상대방도 되게 애써서 준비를 했을 건데 그 회의를. 그래서 나도 굉장히 조금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좋은 좀 건설적인 의견을 조금 개진하는 모습에나 그걸 좀 떠올려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보영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생산성 있는 회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목표가 확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은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나갔을 때 나중에 생각하면 좀 바쁘다 싶지만 뭔가 되게 알차게 회의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목표도 명확한 생산성 있는 회의를 하는 저를 좀 떠올려 봅니다.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좀 만족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회의를 잘 준비했는지, 이 회의 때 결론이 잘 난 건지. 맞아. 알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에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 분은 사실 그 안에서 아까도 정혜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임기응변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온전히 내가 만족하는 나의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저는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게 나답게, 네, 나답게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번째 에피소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저희 또 안내해 드릴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 사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사연. 회원님들 다 듣고 있는 거 압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는 그 워킹맘의 점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워킹맘의 이제 점심과 관련된 재밌는 뭐 이야기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사연으로 읽어드리고 함께 공감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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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네. 길게 또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들으시는 회원님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좀 뭔가 힐링 되시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뵐게요. 워킹맘 수다회.